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인우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정말 최초로 접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뭐 인천공항 편은 워낙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 저를 길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항에 들어왔을 때 정말 그렇게 놀랐느냐 막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뭐 대중교통도 그렇고 뭐가 정말 많았죠. 근데 사람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식이주가 먼저예요. 그래서 먹는 거 먼저고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의식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여주는 거, 자기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식이주가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다 해결됐죠. 근데 북한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먹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좀 질문을 받았을 때, 야, 이거를 답변하면서도 참 웃겼던 게,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유나 씨는 그래도 엘리트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왔어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답변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살았다고 지금 말하는 그 답변이요, 너무 정말 한심한 게, 밥을 뭐 하루 세끼 먹고 살았으면 그게 잘 살았던 거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워낙에 굶어 죽어나가고 막 이랬으니까. 그리고 뿌리를 안 먹고 뭐 이랬으면 그냥 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이 밥 세끼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유나 씨 아버지 정도였으면 뭐 엄청 잘 살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뭐 아무리 뭐 원스타든 뭐 대령이 됐든 대자가 됐든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북한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그래도 이제 탈북을 했는데 북한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음식 중에 뭐가 그리워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뭐 두부밥, 뭐 인조고기밥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탕. 그리고 뭐 저한테 어느 날 좀 충격받았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어떤 과일을 제일 많이 먹었느냐. 저는 북한에서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과일은 사과하고 배밖에 없어요. 함경북도 해령으로 갔을 때는 백살구, 해령은 또 백살구가 유명하거든요. 백살구 먹은 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 유나씨 아빠 정도 됐으면 막 열대과일 막 이런 거 막 많이 먹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요, 열대과일은 잔치집에 가서나 바나나, 파인애플 정도만 먹어봤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본 과일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난생 처음 진짜 머리털이 나서 제일 처음 먹어본, 정말 보기도 처음 봤고요, 맛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 과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망고. 예, 북한에 있을 때 망고를 저는 세계 역사 시간에 책으로 배웠어요. 네. 네, 망고가 저는 초록색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초록색으로 달려있다가 익으면 이제 노랗게 되면 먹는 거더라고요. 네, 그런 거였고, 그 망고라는 게 그 안에 이렇게 갑오징어 같이 이따만한 그 씨가 이렇게 툭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먹을 줄 모르니까 그 껍데기채로 사과처럼 이렇게 이빨로 잘라 먹은 거예요, 태국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거 그렇게 먹는 과일이 아니라고, 뭐 껍데기를 이렇게 착착 뭐 어떻게 이렇게 하더니 뭐 숟가락으로 파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착착 뭐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서 그거 잘못 깨물었다가 앞니가 시큰시큰할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고를 처음 접했을 때는 먹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향이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처음 맡아보는 망고 향이 뇌까지 뻗치더라고요. 뇌. 예, 그 정도로. 그리고 그 향이 계속 생각이 나고 떠올라요. 그 정도로 향이 너무 강한 과일이어서 기억에 남았고, 망고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싸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사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그런 삶이고요. 두 번째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그
왕방울만한 포도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북한의 포도는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머루포도라 그래서 당도나 향이나 맛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더 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막 씨 없는 포도 이런 것도 너무 저는 신기했고, 대한민국은 과일과 곡식 모든 면에서 종자개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수확량도 높이고 당도도 높이고 이 주시하다 그러죠. 안에 그 물도 굉장히 많아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배도 막 이렇게 얼굴만한 배에 있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북한은 병배라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병 모양으로 생긴 그 병배를 많이 먹어요. 근데 향이 한 알만 집에 있어도 그 배 향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가지고 쌀떡에 묻었다가 이렇게 먹는데, 한국은 보니까 이따만한 배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사과도 엄청 크고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지, 정말 탈북해서 새로 접한 과일들만 해도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샤인머스켓은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과일이고요. 우리 설미 언니가 샤인머스켓을 이번에 추석 선물로 이제 사줬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조금 가격만 조금 더 저렴하면 매일 사 먹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 제주도 귤인데요. 북한에 있을 때는 제주도 귤은 못 먹어봤어요. 그 안에 씨가 엄청 많은 중국산 아니면 뭐 미국 이런 다른 나라 귤이었는데, 껍질을 까면 손에 그 귤 향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하루 종일 귤 먹은 거 티내고 다녀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손톱에 막 색깔이 늘고 그 껍데기가 굉장히 진하고 향이 강해요. 그 중국 귤이. 그리고 안에 씨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똑똑 까가지고 막 한 입에 그냥 쑥쑥 넣고 막 물이 줄줄 흘러나올 정도로 먹어도 되는데,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씨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씨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귤은 신기하게 먹고 나면 막 혀가 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 귤은 정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주도 귤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가도 그런 씨 있는 귤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난생 처음으로 있는 줄도 몰랐던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도복숭아하고 그 딱딱한 복숭아, 이거예요. 저는 이런 과일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어요. 예. 북한에는 이제 털복숭아 밖에 없는데, 전 털복숭아를 잘 안 먹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왜냐면 먹고 나면 너무 그 털이 입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여기는 뭐 털복숭아 이렇게 껍데기 깎아서 드시죠. 근데 북한은 그냥 이렇게 옷에다가 막 비벼서 털만 뭐 이렇게 빼고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입 주변으로 털이 박히면 정말 쓰라려요, 여러분. 그래서 털복숭아는 많이 먹어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천도복숭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품종 개량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 처음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복숭아 씨는 털복숭아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그게 신기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땐 천도복숭아가 너무 맛있고 신기해가지고 거의 하루에 5,000원어치씩 막 사 먹었어요. 돈 벌어가지고 싹 다 천도복숭아만 사 먹는다고 할 정도로 밥은 안 먹고 천도복숭아만 먹고 산 적도 있습니다. 한 보름 동안을. 그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근데 나중에 어금니가 다 쉬어져가지고 따뜻한 음식을 못 먹었어요. 이빨이 너무 시려가지고. 그 정도로 천도복숭아에 막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인가 딱딱한 그 복숭아가 나오는 거예요. 겉모습은 딱 털복숭아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고 막 똑똑 끊어지는 식감, 막 이게 너무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천도복숭아를 별로 안 먹었고 그 딱딱한 복숭아를 사 먹었어요. 근데 여기 한때 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딱딱한 복숭아와 진짜 사랑에 빠졌는데, 이 복숭아는 저도 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 몇 년 전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올해 처음 먹어봤어요. 작년에도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사실 계절 경험을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계절 과일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일이 사시사철이 있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북한이 과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해봤자 겨울에는 배,
사과, 귤 요게 다거든요. 근데 요것도 좀 잘 사는 집들이 많이 먹지. 사과도 일반 집들에서는 사과 먹기도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일이, 제가 원 없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게 탈북한 이유 중에 제일 잘했다고 꼽는 것 중에 이유 하나에도 무조건 들어갈 정도입니다. 제가 과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탈북을 해서 난생 처음 접했던 과일 탑5 정도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접했던 것들, 신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을 많이 좀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